안녕하세요. 2024년 4월 20일자 13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CL, ES, NQ,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CL 보실게요. CL 차트고요. 아시다시피 지난주 87.63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진정이 되는 국면이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80.63까지 올라갔지만 그 공격의 영향이 크게 이스라엘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갔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을 하니 안 하니 막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래서 이 트렌드 위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이 하한선에 걸쳐 있는 정도로 움직이다가 분위기가 굉장히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.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, 이 트렌드 라인은 원래 그려져 있었던 거죠. 여기에 지지받고 그 다음날 여기를 저항선으로 해서 이제 갭 하락에서 시작을 했다가 목요일에 쭉 더 빠져서 내려갔다가 심지어 81.50 라인까지 깨고 다시 올라간 상황이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죠. 미국 시간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쑥 올라가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저항받는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스라엘 공격이 뭐 전면적인 것도 아니었고 뭐 간 보는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쭉 빠져서 내려갔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습니다. 보시면 여기 뭐 15분봉 한번 볼까요? 15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밑에 81.50 라인 밑으로까지 다시 내려갔었죠. 그게 어디냐면 이 밑에 목요일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정도에서 어디죠? 82.87이었는데 이 레벨 또한 목요일에 있는 고점. 그래서 여기 목요일에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점 수준에 다시 내려오는, 다시 말해서 공격했던 뉴스가 나오기, 미사일 발사했던 뉴스 나오기 직전 레벨의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란 쪽으로 발사했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이란 쪽에서는 폭발이 들렸고 그 지역이 그 뉴클리어 플란트, 그러니까 핵시설이 있는,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하기 위한 그 핵 발전소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들 긴장을 했었죠.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일단 미사일 발사한 것은 맞다라고 컨펌을 해줬고, 그렇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핵시설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에다 확인을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, 심지어 이란 쪽에서는 공격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. 그 당시에. 왜냐면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, 그리고 그게 어떤 피해가 났다고 하면 다시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,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, 공격을 안 받았다, 그냥 그런 일이 뭐
이스라엘이 미사일 발사한 사실도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스라엘 쪽은 이스라엘 쪽대로 뭔가 리액션을 주긴 줘야 될 텐데, 뭐라고 해야죠? 이란이 그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, 이란 수준에서 디펜스 시스템이 가동해서 큰 피해 없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공격을 한, 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죠. 뭐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 이상 더 긴장 상태를 에스컬레이트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 서로의 합의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. 그래서 그 중간에 당연히 미국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, 뭐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몰랐다, 우리가 그린라이트를 준 적이 없다,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해라고 한 적 없다라고 공식 논평은 나왔지만, 비공식 공식 논평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, 뭐 딱히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다시 81.5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을 과연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? 뭐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느낌도 아니고, 뭐 아직도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, 오히려 이쪽이 이란과의 관계가 정리됐으니까 이제 다시 가자 쪽으로 오퍼레이션을 바꾸겠죠. 뭐 레바논 쪽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일단은 이 패러렐 채널은 계속 놔두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러면 이 밑에 새로 어떤 식의 레인지가 형성이 될지는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 80.10 라인은 이 라인인데, 이게 뭐 그렇게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80.10 라인은 조금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얘는 지우고 새로 이 정도 레벨, 저는 이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레벨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이 정도 레벨, 이거 아니면, 그러니까 여기라는 얘기는 80.42나 80.55 정도인데, 이 80.55 정도로 레인지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를 색깔을 이 색깔을 그냥 해도 되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이 79.18을 차라리 오렌지색으로 바꾸고, 70.82도 저 뒤에서 온 거니까 오렌지색으로 바꾸고, 새로 만든 이해를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보는 게 나을까요? 이렇게 파란색으로, 잘못했네요. 얘를 찍고 파란색으로 바꾸고, 이 정도로 해서 이 파란색 레벨이 하한 레벨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. 81.50 초록색으로 했었던 것도 되게 멀리서 온 거였죠. 뭐 얘도 색깔을 일단은 오렌지색으로 다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 바꿔서 새로 이제 뭔가 새 판이 짜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,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, 개인적으로 90 이상 올라가긴 어렵다고 보면, 이미 이게 87.5, 지금 거기서, 지금 현재에서 갑자기 뭐 거의 4달러, 5달러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, 얘도 일단은 지울게요. 그리고, 파란색, 이게 지금 이 하한선이 되니까, 여기서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 이 하한선은 이렇게 되고 상한선은 여기로 일단은 봐서 7달러 정도까지는 좀 너무 심하게 레인지가 잡힌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핑크색은 핑크색도 의미가 있는 레인지라서 얘야말로 연두색 이 색깔로 해야 될 것 같고요.
그래서 이 정도. 그리고 85.41 라인은 어디서 왔죠? 아주 멀리서 온 81.41 라인은 아주 멀리서 온 여기에서 온 거죠. 얘는 계속 놔둬도 될 만큼의 의미가 있는 선이고요. 그래서 얘도 놔두고,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80.51에서 85.41 라인 이 정도 레인지, 뭐 혹시 색깔을 바꾼다고 하면 그린 정도로 할까요? 얘도? 그럼 얘를 그린으로 하고 얘를 오렌지로 바꾸고 얘를 그린으로 바꾸겠습니다. 그 정도 하면 조금 눈에 띄겠죠? 예. 이 레인지, 오렌지 레인지, 어떻게 보면은, 금요일에 만들어졌던 이 금요일 레인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위에 끝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버고, 85.41 라인하고 80.5 라인 이 레인지 사이에서 한 5달러 정도 레인지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3.34 라인은, 얘도 굉장히 멀리서 오네요. 여기도 네, 83.34 라인, 2022년 12월 여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레인지였죠. 그래서 이 레인지가 그대로 유지되는, 그거가 이 가운데 있고, 그렇게 되면, 만약에 이게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레인지, 뭐 이 레인지가 되겠죠. 79.18인지 여기가 돼서 이렇게 좀 어저스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해버릴까요? 그럼 얘도 일단은 그냥 지우고 여기에다가 새로 갈색을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? 갈색이 아니라 얘도 무슨 그냥 오렌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79.29까지 빠져서 내려오면 여기를 하한선으로 해서 83.34랑 이렇게 레인지 되거나 지금 현재는 그린으로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되고 그 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87.63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는. 그래서 지금 위에 저항선은 8763, 8541, 8489 이 정도 있다고 보고요. 중간에 8334는 중간 라인이라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뭐 내려오면서 지지받는 정도. 그리고 81.50 라인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80.55 정도로 이 그린 레인지를 본다.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79.29까지도 지지선 볼 수 있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더 지울 건 없어 보이고요. 요거 패러렐 채널 되게 거슬리지만 아직 걸쳐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내려와도 걸쳐 있으면 깨진 게 아니에요. 물론 여기서 한번 컨펌이 돼서 깨진 걸로 컨펌 됐지만 금요일 날 다시 올라가서 여기 걸쳐 있으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진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월요일은 이 근처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또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또 뭐 갑자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. 뭐 이란이 공격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끝난 선물장도 양봉은 만들었지만 크게 오르지 않은 이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레벨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 주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CL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ES 지난밤 뉴스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10%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도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. 좀 이따 NQ 보면 더 놀라실 텐데 일단은 월요일 장 시작하기 직전에 리테일 세일이 나왔죠. 리테일 세일이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전주에 CPI 때문에 쇼크를 받은 상태에서 리테일까지 2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표 그 스피치도 있었지만 여기서
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다.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 봐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한 2번 정도까지 생각을 했고 3번까지도 막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뭐 2번 정도까지 되는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한 번 정도가 될 수도 있다까지 지금 분위기가 잡혔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2번은커녕 한 번도 없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았어도 그냥 밀고 올라갔었죠, 사실은. 뭐 2월도 그렇고 뭐 1월도 그렇고.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꺾이고 나서 이제는 거의 그 꺾인 분위기가 컨펌이 되는 분위기라서 월요일, 화요일 뭐 완전히 그 연속 6일 음봉을 만들었고 그냥 음봉이 아니라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큰 음봉들이 지금 거의 지난주 금요일, 그 다음 월요일,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이런 식으로 됐고, 뭐 이 사이에서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랑 새로운 전쟁하는 것 때문이냐,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,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뉴스 때문에 빠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2월 정도 레벨까지 지금 빠져 내려온 상태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금은. 왜냐하면 이를 한번 밑으로 빠져가지고 한번 위로도 치고 올라가서 뭐 큰 의미에서는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뭐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. 예, 그런 상황이고 지금 2월 레벨까지 일단은 빠졌다고 보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반등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 다시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빠졌고 반등을 했다가 더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정도랑 이제 비견을 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한번 이게 튀어 오른 적이 있죠.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6일 연속해서 길게 빠진 적이 있었던가요? 좀 더 뒤로 가볼까요? 뭐 더 길게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도 여기도 2, 5개 연속 여기에서 6개 연속이 있긴 했는데 뭐 비슷한 사이즈긴 합니다. 퍼센티지로 보면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뭐 이 정도의 비견 될 텐데 여기서는 계속 내려오는 끝자락이었었던 반면에 얘는 지금 톱에서 빠지는데 6일 연속 빠진 상황이죠. 뭐 큰 예가 별로 없습니다. 아 여기 하나 있네요. 언제죠? 2022년 1월에 빠질 때였죠. 아 그때 미친 듯이 빠진 적 있죠. 그때도 거의 9월이니까 한 4개월치 한 번에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랑 지금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 암울하죠. 왜냐면 이게 계속 거의 언제죠? 12월이니까 12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빠지고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더 완전히 저점까지 내려오는 게 거의 10개월 동안 빠지는 베어마켓의 시작이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렇게 6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길게 빠졌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위험하다. 이제는 완전히 불마켓으로 갈 확률이 있다. 아직은 불마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내려오는 거고 2월 달이면 한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반전을 해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빠져서 내려가는 거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정도 수준과도 뭐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매크로적인 것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. 기준금리 인하도 거의 연말까지 없을 것 같아요. 말이 연말이지 지금 이제 4월 말 돼가고 있는데 6개월 넘게 남았다는 얘기죠. 그런데도 기준금리 인하가
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웬만큼 데이터가 바꾸지 않으면 이게 힘들 것 같다는 그 정도 레벨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테크를 보면 뭐 딱히 할 게 없긴 합니다. 이거 그냥 쭉쭉 빠져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리자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 레벨로 돼서 이렇게 올라올 때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정도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다는 정도로 새로 그릴 수가 있겠죠. 뭐 ES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레벨들 49, 59가 지지선 있다는 거, 뭐 여기에도 지지선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긴 합니다만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, 여기도 지지선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데일리 차트는 그런데 이제 인트라데이 차트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도 체크를 해 놓고 그려 놓고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리지는 않겠지만 뭐 데이 트레이딩 데이 차트에서는 이제 지저분하기만 한 포인트들이죠. 그래서 이 부분들, 그리고 전에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레퍼런스 라인, 트렌드 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레퍼런스 라인에 맞아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체크를 해놓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그려볼게요.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는 지울 겁니다. 그래서 이 포인트 아니네요. 다시 이걸 찍고 이 두 개의 4936.50, 4866 이 두 개의 포인트도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로 놓고서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포인트들을 지금은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. 요건 하나 놔둬도 되겠네요. 뭐 금방 내려올까. 그 다음 주에 더 빠져서 내려오면 이 두 개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려 놓을게요. 그러면 뭐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는데, 그래서 이 두 개의 새로운 레퍼런스 라인을 그려 놓고 지지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더 처져서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. 좀 이따가 NQ 보시면 더 처참하지만 일단 ES는 이 정도에서 5,000, 4,900 뭐 저점이 몇이었죠? 4963까지 내려갔나? 4963.5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회복을 해서 5,000은 그래도 지킨 상황인데 그 5,000이 지켜질 것인가?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5,000을 이쯤에서 하나 그려놔 볼까요? 뭐 해서 5,000 인가요? 그래서 5,000 하나 둘 셋. 네, 그래서 5,000 레벨이 이렇게 있다. 얘는 파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. 그래서 이 5,000 라인을 지금 해서 이 5,000이 깨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되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뭐 길어질 수밖에 없죠. 이렇게 빠졌으면. 다음엔 NQ 볼게요. NQ. 2월달 레벨까지 빠졌었습니다. 그 ES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지금 어디죠? 작년 12월 28일 레벨까지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. 물론 더 밑으로 빠져서 1월달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면 이거는 1월 19일 레벨이라고 봐야 되나요? 1월달 레벨까지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.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은 요 트렌드 라인. 사실 여기 그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에이 설마 여기까지 가까이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더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더 쭉 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이 두 개 그려놨는데 이 사이에 지금 거의 뭐 한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
이 밑에 있는 17180.75 라인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까지 올라온 상태로 다시 마감이 됐는데, 그런 상황이고, 뭐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 레벨 말고는 사실 뭐 되게 특별한 어떤 테크 포인트들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던 이 가팔은 패러렐 채널이 4월 4일 이때쯤에 깨지기 시작해서 컨펌이 언제 됐냐면 4월 8일 날 컨펌이 됐었는데,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에서 이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,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리테일 세일 하면서 이제 쭉 빠지고 내려가서 순식간에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쭉쭉 내려갈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아까 ES 할 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,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 그 7대장들, 이제 지금 저는 이제 8개 보고 있습니다만, 그 중에 6개죠. 6개가 다음 주에 그 어닝이 잡혀 있습니다. 5개군요. 5개가 다음 주에 어닝이 다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23일 날 테슬라, 24일 날 메타, 그리고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 이렇게 어닝이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닝에 따라서 또 다시 NQ가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, 오히려 그 어닝들이 발목을 잡아서 한 방에 더 쭉쭉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, 다음 주는 이제 그 개별 종목들, 특히 이제 그 3대장들, 5대장이죠. 이제 다음 주는 5개가 이제 어닝이 잡혀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, 이 밑에 있는 이 레벨들, 지지선 레벨들 하나하나 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저 멀리서 온 것들이 다 이게 중요한 레벨들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만, 이런 부분, 이 포인트들이나 이 포인트들 같은 로컬 저점들도 데일리 트레이딩 하실 때 필요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어닝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영향을 받죠. 특히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오죠. 그래서 뭐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미리 클로즈를 해놓고 그 다음 날 다시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차피 떨어지면 숏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NQ는 뭐 이 2개 새로 그린 거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이 지지선 정도 새로 그리는 거 정도 조언해 드릴 수 있고, 새로 그리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닝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에서 장이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뭐 항상 전에도 어닝이 있을 때는 어느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, 일단은 NQ도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어닝으로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. 자,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월, 화, 수, 이 밑에까지 조금 더 내려오는 느낌이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분위기 더 안 좋았는데, ES랑 NQ들은 뭐 그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그 전에 그려놨었고요. 그래서 6만 레벨을 지금 터치를 했죠. 59675, 이 저점이 59675입니다. 그리고 얘가
59810이죠. 그래서 6만 라인을 일단은 찍어 보면 뭐 여기 6만 라인 이렇게 찍어 볼까요? 6만 라인을 찍어 보면 6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6만 라인이죠. 색깔을 뭐 연두색으로 해볼까요? 얘가 6만 라인인데 6만 라인을 두 번 찍었지만 지지받고 지지받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지지받았고 얘도 뭐 거기에 지지받은 여기 뭐 어떻게 보면은 더블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상황이고 상한선은 뭐 여기 있는 고점이 상한선이라고 하면 상한선인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확실히 레인지 무브인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NQ가 저렇게 빠지고 ES 저렇게 빠지는데 비트코인만 도겨청청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. 그리고 지금 골드를 한번 봐볼까요? 골드가 어떻게 됐는지. 예, 골드도 살짝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드 따라 올라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골드가 뭐 디지털 골드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. 하지만 골드만큼 강력하게 오르고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. 이미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이유도 있고, 골드에 따라서 움직이기에는 또 너무 그 수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좀 작고 또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비트코인 쪽에 있는 크립토 커런시 쪽에 마이닝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이닝이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마이닝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그 높아졌을 경우에는 마이닝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많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쪽에서는 이제 마이닝 코스트들이 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 금만큼 같이 오르기 어렵다. 이런 것도 지워줄게요. 금만큼 같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더 빠져서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쭉쭉 치고 올라가서 그 1월 달에서부터 3월까지 올랐었던 이런 분위기를 다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당장은 6만과 73,666 요 레인지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주 동영상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제가 이제 25일에 강연 잡혀 있죠.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신청 링크를 닫을 예정이고요.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는 네이버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뭐 한두 분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25일에는 뭐 중동 정세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그 준비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랑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다음 주에 어닝이 있으니까 어닝 관련돼서 또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내일 뵐게요.